봉투 선생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출발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약보합 마감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하락했다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하락한 건 사실이고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초반에 급등하면서 121선을 거의 터치를 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수치상으로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터치를 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수치상으로는 약간 부족해요. 어쨌든 120선을 터치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61선까지 이탈을 했죠. 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중기의 흐름이 지금 하락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21선까지 돌파를 했다. 61선을 돌파하면은 보통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완성이 된 것이죠. 121선까지 이탈을 했다가 다시 61선까지 이탈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고점을 완성하는 그런 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고점 징후가 있었던 그런 하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상으로는 그 크기가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모양 자체로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약해 보이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죠. 오늘 또 기술적인 흐름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조금 애매해요. 보통 이렇게 십자형, 뭐 도지라고 하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락하는 흐름에서 저점에서 십자형의 흐름이 나왔을 때, 도지가 나왔을 때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시가보다 상승해주면서 좀 빨간색이 나와주면 좋은데 파란색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최근에 어떤 약한 흐름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저점을 지지하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 그리고 수급 그리고 대형주 약세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약세는 역시 삼성전자가 크게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다른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는 괜찮았는데 삼성전자의 약세가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은 그 해외 증시가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죠.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야간 선물이나 이쪽은 약했습니다만은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시가에 미국 선물이 굉장히 강했어요. 시가부터 쭉 강했습니다. 초반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이런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급등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강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쭉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초반의 흐름을 약하게 만들었던 게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초반에 급등 출발 후에 그대로 쭉 하락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한 종목이 과연 지수를 얼마나 끌어내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초반 저점까지 하락한 수치가 코스피 지수로 계산하면 정확히 1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포인트를 끌어내렸으면 지수가 10포인트만 하락할까요? 다른 대형주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수를 끌어내렸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가 약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삼성전자 하나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 쪽에서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장중에 거의 만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더라도 좀 많이 나오더라도 이게 그 시장이 이렇게 쭉 그냥 꾸준히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많이 매도했다가 조금 그 폭이 줄어들면서 지수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쭉 매도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수의 저점은 이전에 찍었지만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계속 약하게 만들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 쪽에서 흐름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볼 때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3만 계약 이상 매수가 나왔었는데 오늘 거의 3분의 1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지금 흐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오늘처럼 과한 매도가 나오긴 어렵지만은 조금씩이라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시장이 하락했던 주요한 원인은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호재라고 보면은 역시 미중 무역 분쟁이 중단된 그런 흐름, 그런 것들이 호재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수를 반등시킬 수 있었는데 강하게 출발하고도 약했던 게 그런 악재가 또 있었다는 것이죠. 수급적으로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쪽에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키는 그런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왔었다. 그래서 지수가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는 약한 흐름이었지만 종목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좋았는데 지수만 약했던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바이오가 결국은 반등을 하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오늘 강세의 원인은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보통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승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왜냐하면은 역시 해외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죠. 선물도 강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급등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조정을 쭉 받았죠. 결국은 선물 쪽에서 어떤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의 약세 이런 것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이 단기적인 약세는 좀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기에 짧게 그치고 많은 흐름이라면은 괜찮은데 삼성전자 반도체 쪽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 결국은 약하거든요. 자, 일본 쪽에서 일본 정부에서는 뭐 부인을 하지만 일본 쪽에서 나왔던 게 결국은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한 그 한국 기업들의 한국 쪽의 수출을 제약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결국은 이 그동안에는 어떤 그 정부의 허가 없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군사적인 그런 그 유형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제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 반도체 쪽에 악재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반도체 뭐 소재 몇 가지 이거 수출 수입 못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 두 가지 정도 소재가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그 전체 물량에서 90% 이상 차지하고요. 하나는 70%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큰 부분이죠. 다른 쪽에서 어떤 그 루트를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면은 괜찮은데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부분 쪽과 약간 그 얽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일본 정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도는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가 반등하면은 오히려 좋죠. 왜냐하면은 그 단기적으로 매수했던 물량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생을 하고요. 또
또 매도하는 쪽에서도 지수가 높으면은 그만큼 매도하는 쪽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부딪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아주 강하게 급등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기에 그냥 쭉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도 어려운 흐름. 그래서 고점에서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흐름 정도가 좀 유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인데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보면은 역시 하락 음봉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죠. 그런데 뭐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점을 지지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제약업종이 좋았어요. 코스닥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바이오가 많죠. 제약은 아니지만은 바이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최근에 또 엄청나게 빠졌던 HLB,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어요.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당분간 뭐 단기적으로 바이오가 흐름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종목 흐름도 괜찮아지고 코스닥은 조금 더 반등할 여지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 흐름을 보면은 역시 그 분봉을 보시면은 초반에 급등 후에 쭉 빠졌었어요. 자, 초반은 급등 출발할 수밖에 없었죠. 해외 증시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해외 선물이 강한데 장 초반부터 이런 강한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었죠. 그런 영향을 받았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이후에 굉장히 약했죠. 삼성전자의 흐름이 초반에 엄청나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쭉 빠졌던 상황이고요.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흐름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수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버티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약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수급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물 수급을 보시면은 보통 쭉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도 중간에 좀 매수를 해주면서 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도하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선물 쪽의 어떤 흐름이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매수를 했죠. 그리고 해외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어쨌든 선물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건 일본 쪽에서 어떤 그런 반도체 쪽에 대한 악재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크게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지금 어떤 그 악재성 이런 뉴스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은 조금 더 뭐 주가의 어떤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선물 수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뭐 크게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나 급등하는 흐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외 증시가 급등을 하면은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그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조정을 받는 오늘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는 호재와 악재가 혼재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종목의 흐름이 조금 개선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흐름은 약해 보이지만 한국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맞는 흐름이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황에 대한 언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내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도 역시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 밤에 갑자기 급락하는 흐름만 나오지 않으면은 최소한 반등 시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오늘 단기적으로 너무 과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선물 쪽에서 보면 청산도 하고 또 신규 진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과매도가 나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버틸 흐름이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 또 반등을 소폭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처럼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반등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어떤 그 지수에서 크게 뭐 이렇게 큰 등락은 없을 것 같아요. 마무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흐름이 당분간 조금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조정을 받고요.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도 다시 좀 반등하면서 자리를 지키려는 흐름이 유력하다는 것이죠. 일종의 혼조세가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도 역시 소폭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